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8월 올게 왔습니다.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고요. 8월에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기업이고 이번에 좀 특출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길게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서 힘을 많이 얻고 있으니까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유튜브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현대글로비스였습니다. 왜 현대글로비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저희가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핵심적인 기업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좀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상승이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이미 좀 상승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거 비슷한 기업이 있을까? 또는 현대에서 현대글로비스만큼이나 좀 매력적인 기업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기업을 가지고 왔으니까 현대글로비스 이후에 충분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뭐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서 새로운 자율주행, 그러니까 기존의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앞선 자율주행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업그레이드된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합니다. 모델의 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뭐 잘 되면 테스트가 잘 되면 다음 달 말에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테슬라는 약 10배의 파라미터와 영상 압축 손실을 크게 개선한 새 FSD 모델을 훈련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간단하죠. 10배 더 정교해지고 카메라나 센서가 감지한 영상도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정확하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손 발 다 떼고 그냥 알아서 내가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죠. 그래서 테슬라는 판매 부진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분기 자동차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고 유럽에서도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지금 뭐 유일한 탈출구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을 좀 잘 만들어서 수요를 다시 올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끔 하는 게 정답이긴 하죠. 근데 이게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완성차들이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DV,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다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현대차도 SDV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DV라는 게 방금도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도 이게 굳이 뭐 업소 안 가도 무선으로 진행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SDV 차량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현대자동차가 오는 2028년 자율주행과 AI 인포테인먼트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총집약한 차량을 선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8년이라 그럼 너무 먼 거 아닌가요? 뭐 한 3년 남았잖아 라고 하지만 당연히 그 안에 계속 기술력이 발표가 되겠죠.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28년에 짜잔하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6년 3분기 SDV 기술을 끌어줄 페이스카를 출시를 하고 2027년 4분기 자율주행 E 플러스 단계 차량을 선보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28년까지 계속해서 더 앞선 기술들, SDV로서의 성장한 기술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DV는 얘기했던 대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된 차량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이제는 자동차 안에서 그냥 말로 하죠. 뭐 보조석, 뭐 창문 내려줘, 올려줘, 뭐 뒷자리 뭐 에어컨 켜줘, 내려줘, 뭐 해줘. 이거를 다 말로 한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너무나도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7년 공개 차량은 운전자들이 실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을 안 대고 자율주행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꽤나 이 SDV 자율주행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충분히 가능하겠네. 아니, 근데 지금 미국 진출하고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SDV라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결하고 있어요. 이번에 GM이랑 손잡고, 우리 나 혼자선 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손잡고 좀 만들어보자, 뭐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GM 2028년 출시를 목표로 중남미 시장용 신차를 위한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관련 협업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미국 진출이나 실제 이 자동차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얻고 있죠. 관세라든가. 그래서 협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방법이고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 차량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 연간 80만 대 이상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GM과 공동 개발할 첫 5개 차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정말 많습니다. 소형 픽업, 중형 픽업, 소형 승용, 소형 SUV 4종과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 등 5종의 차세대 차량을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이다 보니까 확실히 중남미다 보니까 픽업 트럭이 많죠. 픽업 트럭이 뭐냐? 뭐 간단하죠. 우리 이렇게 보면 차량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픽업 트럭입니다. 뭐 렉스턴이라든가 뭐 칸이라든가 뭐 우리가 최근에 가장 봤던 거 사이버 트럭 뭐 이런 걸 우린 픽업 트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약간 포터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질 않았고 이제 뭐 F150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픽업 트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GM이랑도 합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현대차가 커지면 동시에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동시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에 우리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어디일까라고 한다면 눈으로 성장이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오토에버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실적이 정말 잘 찍히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아, 현대차 성장에 따라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오토웨이버는 이 그룹사 내 매출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안에서 매출을 대부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룹사가 성장하면 돈을 버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이번에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가면 안 되고 무조건 관심을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현대오토에버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421억 원과 영업이익이 814억 원을 거뒀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잘 냈죠. 매출이 약 13.5%, 영업이익이 약 18.7% 증가를 하면서 지난해 2분기에 썼던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을 나란히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감이 크네. 그룹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SDV 공급,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공급 확대 전략에 소프트웨어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가 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좀 설명드릴 겁니다. 대부분이 뭐 차량용 내비게이션, 차량용 소프트웨어, 아니면 그 기업 자체에 깔아주는 뭐 클라우드, 기업 자체에 깔아주는 ERP, 뭐 이런 대부분 이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사 내에서.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SDV 중심으로 개편되는 흐름 속에서 현대오토에버가 핵심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있더라 체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부를 조금 열어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매출 구조입니다. ITO 부분, SI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IT 시스템과 운영 관리 어디? 현대차 그룹의, SI 부분 현대차 그룹의,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현대차 그룹의, 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현대차 내에서 현대차 수주만 받고 현대차 사업으로 돈만 벌면 성장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뭐 그 부분도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든 대부분이 보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현대차 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냥 소프트웨어가 성장 나오니까 가지고 온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추가로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바로 또 하나의 이 정의선 회장의 자금줄이라는 거죠. 자, 얘기했지만 현대글로비스가 상승하는 이유는 정의선 회장이 비중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그 현대글로비스가 성장을 해야 정의선 회장이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많이 사갈 수 있는, 적게 말하면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주가가 빠져선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또 나름 현대오토에버에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보조적인 자금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총도 조단위고 하다 보니까 정의선 회장의 순환 출자 구조 해소와 이를 위한 자금 마련이라는 숙제를 해소시켜줄 키 하나가 현대오토에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이 4조가 넘죠. 현재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차인데 또 기아차가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이 순환 출자 구조를 끊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이 기아차가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사가면 됩니다. 그러면 끊기겠죠. 여기서 끊기고 이 위로 정의선 회장이 올라온다. 뭐 현대글로비스가 올라오던가 뭐 둘 중 하나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열어보면은 이거 안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첫 번째,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이거 상장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뭐 AS 사업부랑 합병을 시키든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냐면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뭐 싹 다 쓰던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현금 마련해서 이 지배구조를 끊어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하면 그만 현대글로비스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그 현대오토에버도 뭔가 본인만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 당연히 뭐예요? 정의선 회장이 7.3%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어쨌든 얘도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올라가야 뭐 돈을 많이 뭐 담보 잡아가지고 돈을 가져오던 뭘 하던 현금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굳이 얘가 가격이 떨어져 봤자 정의선 회장한테는 좋을 게 없더라. 그래서 꽤나 좀 고평가 구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의 가격대는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현대오토에버가 수혜를 보며 그룹 매출이 대부분인 현대오토에버가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성장을 한다. 그 현대오토에버가 수혜를 보는 건데 추가로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에서도 꽤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가격이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누구한테 손해? 정의선 회장한테 손해. 정의선 회장은 이 두 개로 승부 보면 되잖아요. 근데 두 개로 승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당연히 뒤에서 약간 보험 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현대오토에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얘가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서 매출이 대부분이라며 성장성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냐면 이 현대오토에버가 외부 인사를 좀 많이 땡겨오고 있어요. 너무 안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 관련된 사람들, 현대 관련된 사람들만 너무 뭉쳐 있으니까 사실 너무 싸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거 매출 외부로 늘리고 성장하고 하려면 외부 인사 좀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김 대표 부임 이후 AI, 클라우드 등 신사업 확장 기조 속에 외부 인재 수혈에 적극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인재 누구? 순혈주의,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 있는 이 인물들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기조 아래 삼성전자라든가 아마존 웹서비스, 임원급 인재를 대거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임원 중 약 40%가 외부 출신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누가 봤을 때는 뭐야 이게 맞아라고 하겠지만 실제 외부 매출이라든가 외부 성장을 더 늘리려면은 뭐 이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싸고 도는 것보다. 그래서 삼성 출신의 이경수 상무, 뭐 구글 클라우드 출신의 양승도 상무, 뭐 소카 출신의 유성문 정무 등이 대표적이더라. 그래서 인사들이 대부분 이 외부에서 좀
이 좀 중요하게 데리고 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오토모빌은 구조상 크게 빠져선 안 되는 기업이고, 그럼 하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상방으로는 크게 뚫려 있는데 마침 이번에 2분기 실적이 크게 성장했더라.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이 매출액에 대한 성장도 당연히 이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도 이어지고 있는데 2025년도 전망도 나아지고 있죠. 근데 실제 이렇게 진행될까? 그래서 보시면 2025년 3월 1분기 실적이 조금 애매했어요. 근데 2분기부터 실제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번 이 2025년도 저는 현대오토에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적이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의 가격은 유지해주고 있어요. 왜? 얘가 크게 빠지면 누가 손해야? 정의선 회장이 손해다. 사실 이거는 보험이에요. 본인의 보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현대오토에버로 손해볼 짓은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열어놔도 지금 많이 열어놓는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많이 열어놔봐야 12만 원이거든요. 넓게 열어놔도. 그럼 여기서 해봤자 마이너스 지금 한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가가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12만 원 이하로는 안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하방으로 20% 열려 있습니다. 그럼 상방으로 얼마 열려 있어요? 상방으로는 당연히 전고점 돌파까지 열려 있겠죠. 그러면 실제 손익비로 보더라도 플러스가 더 많은 구간이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저는 기회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이 가격대라, 이 안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고요. 상방으로는 당연히 전고점까지는 열려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 회복하는 거, 성장하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저가 어느 정도 이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유도 확인했고, 우리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어쩔 수 없이 이 정의선 회장이 하방은 막아두고 상방은 열어둬야 하는 기업이다. 뭘로? 구조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AI 소프트웨어랑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아까 총정리한 자료집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저희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고요. 적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예요. 무료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플에 들어올 때 항상 전 얘기하는 게 알림 받으시겠어요?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허용하시겠습니까? 뜨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허용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올라오는 뉴스라든가 정보라든가 이 중요한 내용들을 알림을 갔을 때, 알림을 보냈을 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허용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각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설치만 하면은 그냥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7일, 6일, 5일, 4일, 1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저희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 무료로 개인 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다운로드만 받으면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는 금융감독원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에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플 꼭 들어오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그래서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